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자 중앙일보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5월 22일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이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이 드디어 난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제는 벌써 한참 전에 나와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시초부터 이제 그 발단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합시다. 가장 그 앞으로 가게 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형준 씨하고 김종인 씨를 영입했다. 이것은 물론 4.15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박형준 씨가 공천을 하고 김종인 씨가 선거를 수행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쌍두마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제1당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황교안 후보자도 낙선을 했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낙선해서라기보다도 제1당이 되는데 실패한 이러한 총선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을 해놓고 나갔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면 김종인 씨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직무대행을 한 것은 심재철 원내대표였습니다. 심재철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대를 계속 추진을 했죠. 이때 김종인 씨가 요구한 것이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임기가 8월 31일까지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 연말까지 하겠다. 또 나중에 그렇다 아니다 말은 있었지만 전권을 줘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 부분은 지난 리마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굳이 몇몇 사람들을 거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 그 중에 홍준표 전 대표 이제 시효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씨가 과거에 범죄 혐의가 있었고 내가 그거 자백받았다 하면서 과거의 범죄 사실과 관계된 뉴스를 언급을 했죠. 이 뉴스가 좀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김종인 씨하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는 결국 무산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4월 30일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모든 것을 차기 새 원내대표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4월 30일 그날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 일이죠. 이때 주호영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논란은 당선자들의 의견을 따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견 그것을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의 말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막은 동일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바로 당선자 복당 이야기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원내대표 선출 전에는 당선자 복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을 견제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며칠 후 5월 4일 주호영 의원이 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섰다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5월 8일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이제 그리고 나서 5월 8일에 나온 이야기,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당선자의 복당을 최대한 서두르겠다. 5월 8일 당시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김종인 씨의 그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는 임기가 가장 큰 그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임기를 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김종인 씨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김종인 씨는 2020년 연말을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연말이라고 한다면은 김종인 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주호영 의원이 말한 임기 조정이란 이 양쪽 시점의 중앙에 그 중간에 거기에 어느 때로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연말보다는 앞당긴 시기로 그렇게 정할 것이 기대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5월 10일 이제는 홍준표 당선자이래야 하겠죠. 전 대표보다는 당선자가 실질적인 그런 지위가 될 테니까 홍준표 당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 반대가 42.3%, 51.3% 이렇다. 그러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5월 11일 다음 날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5월 11일 주호영 의원 부친의 빈소에 이 정치인들이 모입니다. 오전에는 홍준표 당선자 등이 조문을 했고 그런데 이날도 홍준표 당선자는 주호영 의원을 칭찬을 합니다. 주호영은 합리적이고 협상력이 있다.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홍준표 당선자가 온 이후에 박형준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때 주호영 의원하고 1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하죠. 나중에 나온 말로는 박형준 씨는 김종인이 가장 카리스마가 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고 이 지금까지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김종인 씨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혹시 공동의 적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 그 전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뭉치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유의할 특별한 뉴스가 있습니다. 총선의 책임을 지고 나간, 그래서 한 달 동안 소식이 없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뉴스가 이 무렵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고 밖에 나올 거냐,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5월 12일에서 길게 보면 5월 18일까지 계속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황교안이 돌아온다, 이런 뉴스가 쫙 퍼진 겁니다.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한 일은 대단한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뉴스를 탔고 일정한 집단에서는 황교안이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하고 성토하는 그런 온라인 활동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런 즉각적인 대응이 나오는 것일까? 어째서 그 별거 아닌 전화 몇 통화 이런 것이 이렇게 꼭 맞게 주목을 받도록 앞에 갖다 놓여진 것인가?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누가 가장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당선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황교안 전 대표에게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위로 전화라도 해라, 이렇게 권유한 것이 김종인 씨 측이었는가?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은 김종인 씨의 작전, 김종인 씨의 계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기로 합시다. 하나를 이렇게 집어두고 가는 것이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밝혀질 테니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술수에는 능한 인물입니다. 정치 경력이 얼마인데 순진하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주호영 의원이 계속하는 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 무렵부터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홍준표 당선자가 SNS에 보통 이제 자신의 그 게시판으로 쓰고 있는데 5월 13일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봄날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대구 용지봉 수성못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니 처음에 그렇게 열을 올리던 복당 문제, 이 복당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 아니, 무엇을 믿고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그뿐 아니라 5.18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뭐 열렬하게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홍준표 당선자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슬그머니 펀치를 날립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금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품격 찾다가 망했다. 자기는 나는 홍준표 스타일로 그냥 터프하게
그렇게 가겠다 이러면서 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당선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이 품격이 있어서 선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품격마저 없었다면 그러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겠죠. 문제는 단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번에 그 공천 다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공천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실력 발휘도 못하고 조직력도 없고 해서 지금 그 정도 된 겁니다. 만일 제대로 했으면 제1당 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5월 20일 홍준표 당선자는 용지봉 정상에서 용이 날아올랐다 이러면서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을 게시를 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 이 포부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죠. 그런데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그날이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정을 한 날인데 그날 아침입니다. 오전 아침에 어떻든 전국적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 이런 글을 올렸죠. 미래통합당에서 이때 무엇을 했는가?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주호영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 원내대표 당선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가 움직일 때 배현진 당선자가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더라.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대변인이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워크숍에서 2021년 4월 7일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도 좀 이 말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몽땅 모여서 지금 무소속인 사람은 미래통합당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통합당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렸던 것 중에서 이 순간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통째로 버린다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익숙했던 과거와의 결별 선언을 한다. 미래통합당이 지켜오던 가치, 추구하던 이상 다 버린다는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새로 태어나겠다. 이거 참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원하는데? 아니 미래통합당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무슨 개혁이고 혁신인 줄 아는 모양인데 미래통합당은 2020년 4월 15일에 새로 생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당이 당원의 것이고 당원이 주인이고 이 정당은 그 부모가 있고 따지면은 이제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부모가 있고 그 위로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먼 과거까지 이어져 있어서 지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죠. 하여간 이런 선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제 먼지처럼 흩어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한 국민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게다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을 선택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맡겨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뒤집으면 된다. 또 원래는 2021년 3월 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4월 7일까지 이렇게 가면서 보선이라든지 여기에 공천권 정도 김종인 씨한테 줘도 별거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태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다. 정신 못 차렸고 아니면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렇게 정치 흥정을 하는 그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딱한 일이죠. 5월 23일에도 홍준표 당선자는 여전히 이 좋은 봄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각지쟁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보기로 한다. 주유천하하면서 세상 민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겠다. 여기에서 와각지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팽이의 그 더듬이 그 위에서 싸운다 하는 뜻으로 첫째는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 또 다른 뜻은 하찮은 일로 승강이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통이 크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홍준표 당선자는 원래 파이터라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신이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됐다 하는 경우 하루 종일 SNS에다가 미래통합당을 성토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평소 늘 하던 짓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제 그건 그렇고 김종인 씨 역시 그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뉴스로 나와서 그거 몇 가지는 살펴보기로 합시다. 5월 22일 김종인 씨 사무실에서 미래통합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서 몇 사람이 찾아가는 정당을 대표해서 찾아가는 그 바로 직전에 김소연 씨를 불러서 만났다 하는 것이죠. 김소연 씨가 이것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김종인 씨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문 밖에 기자들이 사진에 보듯이 바닥에 진을 치고 앉아서 있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방문에서 김소연 씨가 나오는 거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이죠. 김소연 씨는 무엇이었나? 혹시 김종인 씨가 자기를 불러서 뿌듯해했을지 모르는데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김소연 씨는 이번에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것은 김종인 씨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 당을 대표해서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서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 앞 시간에 김소연 씨 불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나에게 그런 존재다 하는 메시지, 이걸 보낸 것이죠. 모를까봐 언론사들한테 딱 눈에 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미래통합당이 어떤 존재인가? 김종인 씨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김소연 씨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후순위다.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내보낸 겁니다. 일단 김종인 씨의 의지가 무엇이든 이러한 행태는 불성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당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봤을 텐데 김종인 씨 미래통합당의 그 대표들 만나면서 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같이 보이는 그 가림막을 안 치웠습니다. 원래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미래통합당에서 사람들 올 때 새로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억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안 치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치 교도소 면회처럼 가림막 쳐놓고 만난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러한 칸막이 쳐놓고 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혹시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기자들하고 포즈 취하고 뭐하고 할 때 어땠습니까? 선거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랬다.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종인 씨 주호영 의원하고 악수하면서 바보 만든 사진 이번에도 또 언론에 내보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김종인 씨의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이 사진을 보면은 김종인 씨는 꼭 주요 인사하고 악수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악수한 채로 그 상태로 B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언론에 꼭 나가게 만듭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때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손을 놓지도 않고 손을 꼭 잡고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이 악수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바보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이 짓을 김종인 씨는 반복하는가? 그런데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김종인 씨,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그 짓을 못했죠. 그래서 바로 그게 김종인 씨 본심이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쭉 과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22일에 주호영 의원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기까지 과정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김종인 씨가 무시하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여러 언론사 같이 가서 취재는 했지만 여러 언론사의 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두루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기가 없다.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강한 두뇌 능력, 그게 없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가림막도 안 치우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홍준표 당선자, 홍준표 당선자도 이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면은 사진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역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품위가 없다. 그런 겁니다. 아주 홍준표 당선자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그걸 본인이 무슨 그렇게 하는 거는 꾸미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러는데 그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자기 자신이 품위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대선이라고 하는 품위 있는 세계에는 들어서지 못한다. 그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 사진도 물론 그 경우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반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주호영 의원은 김종인 씨하고 악수할 때 등을 있는 대로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고 올려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민망해서 눈길 두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일단 태도만큼은 자연스럽다. 채통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인물은 아무리 봐도 정치인스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부족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김종인 씨를 추대한 주호영 의원, 혹시 이번에 홍준표 당선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호영 의원 자신이 원내대표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가 대선을 노리면서 이번 일을 추진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은 깜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기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 깜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자 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절대 그는 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이 초선입니까? 5선이죠. 그 정도 됐으면 지금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5선에게 성장하라. 이건 오히려 심한 말 아닌가. 그리고 예측이 맞다면 주호영 의원은 홍준표 당선자를 대통령 만든 다음에 총리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비서실장을 하든지. 홍준표 당선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말없이 내년 4월까지 주유천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내년 4월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표시했던 겁니다. 혹시 그 이전에도 홍준표 당선자가 계속 지지하고 밀었던 주호영 의원, 마침 주호영 의원은 수성못 옆에 사무실이 있죠. 그러니 그렇게 가까운 둘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대선 준비에 매진하겠다 하는 그 홍준표 당선자의 그 내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홍준표 당선자의 그 목적은 황교안 전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황교안 전 대표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홍준표 씨가 피 터지게 싸워도 그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황교안 전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를 드릴만 하다. 김종인 씨를 끌어들일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 본인이 연말까지 원했는데 중간에 뭐 생각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2021년 4월 7일까지 대폭 임기를 늘려줬죠. 왜 그랬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한 황교안 전 대표는 내년 4월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황교안 전 대표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문 밖에 나오려고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홍준표 당선자는 침묵을 했다. 그때부터 태도가 뭔가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는 득이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포기했듯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자력갱생하려고 했죠. 그런데 김종인 씨를 들여와서 황교안 전 대표를 끊어내는 그런 데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결국 이 모든 사람들, 이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보다는 그 각자의 대선의 꿈, 그게 먼저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야기한 이 전체 구도가 무엇인가? 홍준표 당선자의 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달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씨는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물이 콸콸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에서 실패하고 당대표도 내놓고, 그리고 그 당이라든지 지지해주던 사람들로부터 실패의 모든 책임을 다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는 현재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김종인 씨를 상수도 사업 소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죠. 불러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평하게 하자. 시냇가하고 사막 양쪽에 다 수돗물을 끊어버려라. 그 대신 미래통합당 안에만 물을 대줘라. 아주 공평하다. 그렇게 들리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건 누굽니까? 황교안 전 대표만 물이 없죠. 바로 이번에 이 작전, 그렇게 반대하던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고 더구나 내년 4월까지 임기까지 충분히 길게 이렇게 해서 맡긴 것은 다름 아닌 황교안 고사작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만 죽는 것이죠.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내년 4월까지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당선자는 어떤가? 홍준표 당선자는 상수도 필요 없죠. 바로 앞에 시냇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유천하하겠다는 겁니다. 농담을 하자면은 주유천하의 주호영의 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홍준표 당선자의 계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김종인 씨는 이것을 모르고 당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김종인 씨도 이거 다 알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알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작전을 펼쳤거나 그럴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황교안 전 대표가 갑자기 조금 움직이다가 된통 얻어맞은, 그게 또 김종인 씨의 작전일 수 있다. 어떻든 그렇게 해놓고 내년 4월까지 자기 이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정치란 이렇게 어느 정도 알면서 서로 속여먹고 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이죠. 그게 정치의 세계다 하는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바로 이러한 정치적 술수, 이러한 계략, 그게 부족해서 초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물이 들지 않은 황교안 전 대표를 이들 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만만하게 보인다. 만만하게 보고 있다. 그런 것이죠. 김종인 씨도 총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씨는, 그 당시는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보다는 법률가 성격이 강해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든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종인 씨나 홍준표 당선자,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계략이 더 윗수다, 상수다, 이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추론이 아니고 그들도 어머 웬일이야, 우연히 그렇게 됐네 라고 한다면은 정치인도 아닌 것이죠. 그들도 실력 없는 초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리마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그 사람들을 복당시킨 상태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바로 그 행사 자체를 미래통합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모멘텀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았죠.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를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별다른 리더십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봤듯이 뚝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냥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홍준표 당선자는 작전기획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우연이었다 할 가능성은 있고, 그랬다면 이제 홍준표 당선자의 능력을 좀 깎아야 하겠죠. 어떻든 홍준표 당선자는 작전기획서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한 것은 황교안 전 대표는 작전기획서고 뭐고 없었다.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좀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금세 욕만 먹고 불이 꺼져 버렸죠. 물론 이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움직여 보려고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가 여기저기 전화 좀 하고 위로 전화 좀 하고 앞으로 좀 만나자 이런 이야기 한 것이 결국은 김종인 씨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결국은 정치인 머리가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든 미래통합당은 권성동, 홍준표 복당시켜서 그 당을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대신에 그 대신에 주호영 씨를 원내대표로 뽑았고 또 홍준표 당선자는 복당 그만두고 주요천하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간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좌파 언론들은 이러한 김종인 체제 이것을 가지고 김종인 신탁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돈을 좀 들여서 사양이 좋은 트랙터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트랙터를 잘 운전해서 풍작을 이뤄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 사람들 뭐 하냐면 그 트랙터에 대고 절을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는 겁니까? 김종인 씨가 농사 지을 리 없죠. 미래통합당 지금 김종인 씨 들어오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는 누가 짓느냐,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신들을 좀 차려야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일꾼이 아닌 것이죠. 현재 미래통합당은 탄핵당하고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일종의 사람 같으면 병에 걸린 상태다. 우울증에 빠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이 의지도 없고 손도 꼼짝하고 싶지 않고 점점 늘어지고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생체 리듬이 꺼져가고 있을 때 처음 내리는 처방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억지로 노동이라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을 우울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정적인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홍준표 당선자 자기 발밑을 고이는 또 김종인 씨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되고 말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꼼지락거리는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미래통합당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물을 한번 휘저어주는 그런 역할은 했다. 그래서 가만히 썩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단 한번 움직였으니까 그 물살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것이고 승산이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미래통합당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